연산군 조선 제10대 왕. 그의 이름은 곧 폭정의 상징이 되었고 사화 피해 숙청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그 모든 파괴와 분노의 기원에는 어린 시절 겪은 극심한 상처가 있었다. 어머니 패비 율씨의 죽음, 그것도 사약을 받아 죽는 모습을 어린 왕자가 직접 목격했을 때 그는 이미 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균형을 잃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연산군은 과연 타고난 폭군이었을까? 아니면 시대가 만든 괴물이었을까? 챕터 1 어린 왕자 상처받은 심장. 연산군은 성종과 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적통 왕자였다. 외모도 준수하고 총명했으며 어린 시절부터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머니 윤씨는 성종의 총애를 받았지만 궁중 갈등 속에서 폐위되고 사약을 받아 죽는다. 당시 연산군은 겨우 7살. 그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고 주변의 어른들은 왕비는 병으로 죽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진실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밝혀졌다. 연산군은 성인이 되어 어머니의 죽음이 정치적 숙청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그의 내면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물든다. 왕실의 체면과 명분, 궁중의 질서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인식은 그를 점점 광기로 몰아넣는다. 챕터 2 즉위와 초반의 안정. 1494년 성종이 세상을 떠나고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다. 즉위 초반 그는 유능하고 온화한 군주의 면모를 보였다. 문신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백성의 고충에 귀 기울였으며 풍속과 형벌을 바로잡는 등 개혁 의지도 보였다. 조정은 그를 성군의 후계자로 기대하며 환영했다. 그러나 연산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분노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어머니의 흔적을 되짚으며 진실을 파헤쳤고 마침내 패비 윤씨 사사 사건의 내막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 그 순간 국왕으로서의 이성은 무너지고 아들로서의 감정이 폭주하기 시작한다. 챕터 3 복수의 칼날 무갑자사화. 1504년 연산군은 어머니 윤씨의 복권을 명령하며 동시에 과거 패비 사사의 가담한 신료들에 대한 대대적 숙청을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무오사하다. 그는 사관들을 비롯해 반대파를 체포하고 고문하며 수십 명을 처형한다. 이어지는 갑자사화에서는 임목대비와 연계된 세력, 심지어 자신의 생모를 비난한 후궁과 궁인들까지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복수는 감정을 넘어 조선을 휘감은 피해 소용돌이로 번졌다. 왕권은 강화되었지만 조정은 공포로 마비되었고 신하들은 침묵 속에 머물렀다. 연산군은 더 이상 왕이 아닌 감정의 폭풍 속에서 자신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갔다. 챕터 4 무너진 왕 잊혀진 인간. 연산군의 광기는 복수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사치를 일삼고 민심을 잃고 궁궐을 연회장처럼 만들었다. 후궁 장록수와 그 일파가 정사를 농단했으며 음악과 향락, 처형이 일상이 된 조정은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 그는 왕의 형상을 갖추지 못했고 조선의 통치자는 아니라는 여론이 커져갔다. 1506년 결국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연산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된다. 그곳에서 이름을 지우고 쓸쓸히 생을 마친다. 그는 묘호도 받지 못했고 군이라는 호칭으로 역사에 남게 된다. 하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조선 사회 전체에 깊게 남아 이후 정치와 왕권의 불안정으로 이어졌다. 마무리. 연산군은 폭군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를 가진 왕이었다. 유년기의 트라우마와 감정의 폭발은 그를 괴물로 만들었고 조선은 그 파괴의 중심에 놓였다. 그를 만든 것은 개인의 욕망만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체제의 잔혹함이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